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이 잘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광주 유대회 기간 동안 대학생 연합방송국 유니브로에서 일했던 그렇죠. 대학생 네. 정재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안녕하십니까. 많았어요, 이번에.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구 경기장 수송 지원단에서 일했던 대학생 수구 경기. 자원봉사자 네. 김우원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가 수구 경기였죠? 네네. 네, 그래요. 재미있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나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야외에서 일해가지고 진짜 덥고 비 오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자랑스럽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게 더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시장님 저희가 시장님 뵈러 오는 길에 여기 시청 1층을 둘러봤는데 시민의 숲이라고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꾸며진 과정도 시민들이 함께 하셨어요. 이 공간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 근데 문제는 꾸며지는 것은 뭐 하기였냐면 많이 시민들이 함께 오셔서 이건 시청 공직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기서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저쪽 밖에 보이는 이쪽 이제 가든도 더 확장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점령당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물론 카메라에는 안 담기지만 주변에 굉장히 시민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무슨 광장에 온 느낌 같아요. 시청이 아니라. 원래 시청이 시민들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광주 유대회에서 직접 참여를 했잖아요. 저희도 또 유대회가 대학생의 축제인 만큼 저희도 직접 참여를 하면서 더욱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이런 뜻깊은 행사를 시장님께서는 이제 진두지휘하시면서 운영을 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진두지휘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광주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가진 거죠. 전남과 전북과 함께.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펼쳐질지 숫자로만 생각했던 게 막상 143개국에 13,000~14,000여 명의 이렇게 이제 선수 임원들이 오고 또 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그래서 네. 생각밖의 규모가 굉장히 컸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역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위대하다. 네. 위대한 광주 시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회를 외지에서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별로 갖고 있지 못했어요. 메르스가 한참 아직도 어려움을 있었죠. 또 두 번째 태풍은 계속 몰려왔었죠. 네. 또 그토록 기다리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오지 않았었죠. 그냥 조건으로서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시민들 참여 속에서 더구나 가장 소중하게 생각됐던 것은 대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대회를 통해서 광주, 이 남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랑스러운 역사였지만은 민주화를 위한 저항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외지에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는데 남도인 특유의 다정다감하게 살겹게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리고 남도 이런 여러 문화들이 생각밖에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맛이 있는 문화다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네. 대회 때도 오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님이 초청해가지고 오찬도 갔다 오셨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땠어요? 대개 이제 국제 대회, 특히 국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사실은 이제 지방 정부나 국가로서 굉장히 큰 재정적인 부담이 첫째입니다. 한판 멋진 판은 펼칠 수는 있는데 광주가 이제 아주 저비용 고효율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대회라는데 대통령 비롯한 정부 모든 기관들이 아주 깜짝 놀랬던 거죠. 네,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주가 참 따뜻한 사람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광주 미래의 새로운 큰 자산이고 동력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방금 이 학생이 그 대통령 오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대통령 오찬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오찬 뉴스를 보면은
보통 생수병만 나오고 이게 화면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대통령 오찬에 참석하시면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오고 또 그 요리는 누가 만드시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하는 이렇게 그 공식적인 뭐 오찬이나 만찬 이런 것을 때하고 이번 경우는 굉장히 파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1등 한 것은 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래서 그 선수들 초청하는 건 당연시 되지만은 많은 시민 서포터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분들을 광주에서 250여 명 정도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전 같으면 어느 또 대통령 시절에는 뭐 칼국수 오찬 뭐 이런 거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그 코스 요리로 정식으로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예를 갖춰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젊은 자원봉사자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돌 가수들 공연까지 그렇게 넣어서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역대의 그런 오찬과 달리 많은 파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뜻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광주 시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함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묻어 있었던 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유대회가.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대회 전에 준비하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있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메르스죠. 물론 그 사이 이 경기장 건설 그리고 선수촌 건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제때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이전에 가운태 시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세세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물론 이 대회를 유치하실 때부터 이 큰 방향을 잡으신 박광태 전 시장님이라 두 분 시장님들이 일을 해주셔서 그 토대에서 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재정적 압박을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번 대회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액수는 8,167억 원이었는데 1억 부족한 2천억 정도를 이렇게 저희들이 대회를 아꼈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 마지막 정산 중인데 상당한 액수를 저희가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회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4분의 1 수준, 개폐막식 같은 경우는 3분의 1 수준 쓴 거거든요. 그런 좀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메르스였습니다. 사실은 이번 대회의 큰 그 의의 중에 하나가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어려워하고 계셨고 경제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 추락해 있고 근데 사실은 일거에 광주 유대가 전 국민들을 다른 분위기로 바꿨고 또 외국에서 볼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브랜드를 다시 한번 업시킬 수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어쨌든 광주가 메르스 청정 지역으로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고요. 하느님은 우리 편이셨던 것 같아요. 그 태풍 기간에서도 정말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비바람을 다 피해 주셨어요. 금남로 그 청년문화축제 싸이 공연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때는 그래서 참 광주 시민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원을 해주셨고 시민들께서 윤 시장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잘 이겨주신 것은 시민들의 의지와 성원 덕분이시죠. 시장님, 사실 광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께서도 아무래도 한국하면 서울을 먼저 떠올리지 광주를 먼저 떠올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유대회를 계기로 광주의 어떤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은 일부 역사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모르는 사람들만 그렇게 돼 있고요. 좋지 않은 이미지라기보다도는 좀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겠죠. 억압의 시대에 포갑의 시대에 광주가 저항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항했던 이미지
그 부분이 너무 강하게 인식돼 있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무도 우리 역사는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후손들도 그걸 결코 조금 불편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광주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건 아무도 훼손할 수 없고요. 단지 미래를 향해서 갈 때 과거 가치만이 계속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할 때 광주가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소중한 가치는 우리 남도 사람들의 특유의 인정입니다. 남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인정, 그리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었는데 광주가 수도권에서 오려면 굉장히 멀었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 30-40분대로 가까워지니까 거기 가서 하루 또는 주말에 무슨 양림동을 걷고 문화전당을 들리고 또 뭐 소세원 식경정을 들리고 어디서 뭐 먹고 또 하루 더 주무실 분들은 무등산을 들렸다가 광주 들려서 담양도 들리고 그래서 사실은 광주와 전남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남도로에 간다. 남도는 이런 맛과 멋과 이런 흥취가 있다.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제 펼쳐질 담양의 대나무 세계축제 그리고 국제 농업박람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또 광주도 국제 디자인 총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립니다. 이번에 10월에 디자인 비엔날레 있어서 이런 기운들, 이런 분위기들을 쭉 이어서 남도가 참 멋스럽고 정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앞으로 광주의 새로운 또 문화와 관광을 통한 미래가 열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수들 길 안내하거나 뭐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봉사를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재밌다고 되게 봉사자분들도 되게 좋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민들이 되게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시민 중심 대회라고 보세요? 가령 이번 경우도 교통이 굉장히 사실 문제였었습니다. 선수촌이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진 곳에 교통이 원활한 곳에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자율 참여로 홀수 짝수 이부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뭐 통계에 의하니까 30%에서 35% 정도 차량 운행이 줄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광주 시민들의 위대함입니다. 무슨 뭐 시청에서 시장이 호소했다가 아니라 지금 광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 바가지 요금 시비도 없었어요. 또 숙박시설이나 또는 음식점에서도 그런 게 없었고 뭐라도 더 필요하면 이렇게 음식도 더 이렇게 주려고 그러시고 사실 이번 그 자원봉사자가 거의 10,000여 명 시민 서포터 수가 45,000명 됐었잖아요. 외국의 선수들이나 그 임원들이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대개는 이렇게 그 자국 선수들만 응원하잖아요. 근데 상대 선수들도 거의 같은 균형 있게 응원했던 그런 게 굉장히 이제 돋보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번 유대회 동안 뭐 썸머 김치 페스티벌도 그렇고 또 세계 청년 축제가 동시에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유니브로 활동하면서 세계 청년 축제를 취재를 몇 번 다녀봤었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또 여러 지역에서 젊은이들도 모였더라고요. 이 행사를 열린 의도가 있을까요? 이 행사를 개최하신? 한 가정이나 지역이나 국가가 청년들이 어떻게 대접받고 청년들이 어떤 인식 속에서 토대에 서 있느냐가 미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하면서 청년들의 문제를 각자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놔버리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계 대학생들의 청년 축제인데 광주의 청년들은 뭘 할 것인지 먼발치에서 불꽃놀이만 보는 그런 객체로서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도 청년성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 청년성이 이 나라를 이렇게 민주화를 이뤘던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만든 그 주체가 사실은 청년성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회를 문화를 통해서 한번 가져본 거죠. 근데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죽지 마. 괜찮아. 그런 큰 주제이지 않아요. 괜찮아. 못 놀아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너는 괜찮아. 그래서 모든 이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이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함으로 해서 청년들의 책임성도 담보하고 이후에 문화 콘텐츠 기획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청년들이 새로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이번 행사로 끝나지 않고 연례 행사로도 새로운 청년들과 토론이 필요해서 가겠지만은 지역의 충장로나 금남로권의 활성화, 또 대인시장 이미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청년들의 창의성과 자발성 그리고 그런 도전 정신이 반드시 지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큰 자원으로 생각해서 함께 해주기를 청드립니다. 저도 이 청년 축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날에는 그 월드스타 싸이가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어요. 폭풍 때문에 좀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청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많이 나와서 즐겨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굉장히 뜻깊었어요. 사실은 오후 4시까지도 태풍의 진로가 어찌 될지 몰라서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고 특히 이제 무대의 안전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도 강행하자 했는데 하느님이 우리 편이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했었던 물청 축제도 재밌었잖아요. 네. 그래서 휴가 못 가신 분들이 또 아이들과 함께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게 뭐든지 중요합니다. 네. 저 이제 유대회도 그렇고 시장님 일과도 궁금한데 하루 어떻게 지내세요? 유대회까지는 사실은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야전 지휘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돌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상황들이 이 페파상에서 이 도면에서 이루어진 건 다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히말라야 원정대를 3번 꾸려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히말라야 원정대장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은 일상이라는 게 대회가 있을 땐 바쁘고 또 대회가 끝나면 그렇죠. 사실은 행정의 일들은 시민의 생활에 관련된 여러 일들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시민과 함께해서 결정하고 해야 될 일들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도 광주가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하는 일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 산업밸리의 문제 그리고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에너지 산업밸리 그리고 이제 곧 개관하게 될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또 지금 정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큰 대회에 지금 묻혀서 그렇지 디자인 비엔날레도 금년 열리고요. 세계 디자인 총회도 열리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계속 일상적으로 지금 해가는 게 매일매일 숨가쁘게 지나갑니다. 그럼 최근에 제일 힘들었던 일은 뭐예요? 힘든 건 아닌데 일정 수화가 좀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대회 끝나고 저희가 캄보디아에 광주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1년 돼서 1박 3일에 다녀왔어요. 1박 3일이요? 예, 비행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에서 자고 가서 진료하고 모처럼 수술도 좀 해봤고 그리고 또 그전에는 지금 이제 세계 디자인인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사전에 홍보하는 상징관을 개관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디니, 지오반니 이런 유명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함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이제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하고 오는데 그것도
3박 5일 했어요. 이틀 동안은 비행기에서 자고. 그 밀라노 엑스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디자인 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었고, 밀라노의 엑스포도 저희들이 함께 가봤었고, 아울러 베니스 비엔날레가 진행 중이어서 거기에는 한국 주재관이나 이런 데 가서 베니스 비엔날레를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시작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어떻게 또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그 시장에 당선되시고 나서 이런 점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시장이 되길 정말 잘했다라고 느끼셨던 점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정이 갖고 있는 큰 의미 중에 하나가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성은 이렇게 바란스 균형을 잘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자, 약자 이런 쪽을 배려할 수 있다는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을 비롯해서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일자리도 필요하지만은 비정규직들 이렇게 살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수 약자를 챙기는 일, 그 다음에 청년 정책을 어느 시도보다도 저희가 처음 청년 인재 육성과를 만들어서 청년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시작을 가졌던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은 민생인데 민생의 중심은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입니다. 이런 아까 우리가 했던 큰 대회나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 가정이 자기를 키워줬던 부모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이 세대를 출생시켜서 새로운 또 가정을 꾸리는 일까지도 모든 중심에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마련해 갈 수 있는 토대들을 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가시는 성과가 1년 만에 나지는 않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와 에너지와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한 것을 의미롭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을 되게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세우신 그 광주시 정책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청년 인재 육성과를 만들었고 청년 센터를 금남로 지하상가에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 청년들이 만들어서 센터를 개관했고 청년위원회, 꿈꾸는 테이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논의하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일이고 청년들이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갈 거고요. 더 이제 큰 흐름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의 취업 창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관심들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첨언드리면은 앞으로 국제의 정세의 변화가 중국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차이나 플랜들이 정책 안에 청년들이 중국의 미래를 함께 보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져볼까 그럽니다. 저희도 청년이고 또 대학생이다 보니까 시장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시민분들과 또 자원봉사자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하면 떨림이 있습니다. 이 떨림이 역사적인 떨림이 미래를 향한 울림으로 바꿔져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이번 광주 유대에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번 유대는 남이 볼 때 성공했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성공시킨 자긍심을 서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건 몇 조 원을 갖고도 얻을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광주는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면 어떤 길이든지 함께 갈 수 있다는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게 광주 정신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뤘다면 이제 광주 시민 정신이 광주의 미래를 민생을 내려갈 수 있는 큰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아직도 위대했고
이후로도 새로운 청년 정신 속에서 광주의 위대함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광주 시민들과 그리고 미래 청년들에게 기죽지 말고 광주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미래를 개척해 주기를 청드립니다. 진짜 멋진 말씀 같아요. 저희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든든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광주시는 가야 됩니다. 지금 몇 년 후가 아니라 20년, 50년 후 여러분들 그 주역이 돼주셔야 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광주를 위해서 그리고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청년, 저희를 비롯한 청년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